이제 유튜브 담당하시면 돼요. 예산 얼마 쓰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큰일이다.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명함에는 기획자고 적어줘도 내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늘 그 위기감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요. 의미를 스스로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난 중요해. 이 일은 꼭 있어야 돼. 목표는 회사에서 주지만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진짜 소진되는 것 같거든요. 기획이 된다는 거는 내부 설득이 진짜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죠.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출판 브랜드 책기세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은 전에 없던 영역에서 도전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든 일이 되게끔 해야 하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도 유튜브나 하나 할까? 같은 그런 상황이 많죠. 근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혼자서 가능할까 싶지만 또 하긴 해야겠고, 이왕 하는 거 잘 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브랜드 유튜브 채널을 키워내라 라는 미션을 받고 고군분투하면서 결국 실버 버튼을 받아낸 분을 모셨습니다. 최소 인력, 저예산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을 어떻게 되게 만들까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오늘 손님과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안에서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연출하고 있는 한다혜입니다. 네, 다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처음 뵙지만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은 제가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에서 헤라 유튜브를 이제 1인 기획자로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CJ2에는 커머스 PD였고 전 회사를 10년 다녔어요. 그리고서 지금 아모레 온 지는 한 4년 차 되고 브랜드나 상품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만든 지 이제 되게 오래됐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브랜드를, 그 상품을 소재로 한다는 게 다들 하고 싶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혼자 하고 계시고, 그 관련해서 이번에 책을 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컨텐츠 기획자로 이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이 일이 어떤 기술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자로 성장하면서 후배 기획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 그리고 좀 일 잘하는 현실적인 노하우 같은 거를 조금 써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엮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목이 되는 기회. 맞습니다. 부제가 작은 감각이 터지는 콘텐츠가 되기까지. 네. 이렇게 쓰셨는데 네. 되게 부제부터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리 또 보내주셔서 책을 읽어봤는데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과정? 제작팀이 없는 상태에서 1인 기획자가 되어서 갑자기 너 유튜브 해봐라 이렇게 네. 한 과정들이 너무 와닿기도 하고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혼자서 이렇게 미션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오늘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헤라 브랜드 유튜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지금 한 16만 네. 정도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게 광고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오가닉하게 만들어진 구독자인데, 브랜드 내부 이야기도 좀 재밌게 날 것으로 전달해 주시고, 브랜드 채널에서 잘 시도하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헤라만의 세계관을 만들었다. 네. 감다살이다. 네. 이런 네.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브랜드 채널로서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혼자 담당하신다는 게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헤라 유튜브에서 돌아가는 시리즈가 5개거든요. 네. 이걸 혼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혼자 하고 있고, 전 회사는 이제 뭔가 방송 시스템이 다 있던 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PD였다면 진짜 이제는 기획자로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혼자 이거를 맡게 되셨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뽑힐 때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당연히 PD 한 명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편집도 해야 되고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콘텐츠인데 처음에는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이직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제가 뽑힐 때가 약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팝업을 하거나 뭐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막 홍보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획 직무를 이제 막 뽑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헤라에 배치가 됐고, 헤라에 배치가 됐으니까 저는 저희 헤라가 또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막 전지현 씨 나오는 CF 이런 거 아시죠? 브랜드 화보나 네. 막 그런 멋있는 것. 너무 멋있는 감동 있는 CF 이런 거 떠오르면서 나 그런 거 하겠구나. 너무 신난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이 좀 그거랑은 가까워요. 막 패션 필름 찍고 뷰티 화보 찍고 고감도의 약간 화보 이런 거를 저도 좋아했고 전 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거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감각적인 그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유튜브를 안 봤었어요. 그 유튜브 유저가 아니셨다면서요? 네. 앱도 안 깔고. 맞아요. 그 유튜브는 사실 그때 생각으로는 제가 약간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영역이지 브랜드가 막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못했었고 근데 갑자기 첫날에 유튜브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큰일이다. 이제 유튜브 담당하시면 돼요. 예산 얼마 쓰실 거예요? 약간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부여받은 게 자리가 하나 있었고 팀에 그리고 노트북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사양이 좋은 맥 같은 게 있잖아요. 항상 편집실에. 그렇죠. 그런 데서 편집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전 회사에는 뭐 녹음실도 있고 카메라 감독님이 따로 있고 뭐 후반 작업실도 따로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방송국이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또 예산을 얼마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뭐 많이 쓸수록 좋은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없던 인력을 다 꾸리려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야 될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독님들 다 이제 뽑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최소로 주시는 대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그 환경에 맞춰야 되니까 저를. 그러니까 뭐 감독을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세요라는 거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어쨌든 PD님이셨지만 막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하고 이런 일을 안 했죠. 사실 방송이라는 건 분업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탄탄해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그림과 콘티를 그리면 감독님들이 그걸 다 구현을 탁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획자인 거죠. 정말 그 전 단계에서. 네. 그랬는데 모든 단계에 내가 이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또 유튜브라는 생태계는 또 어떤지 지금 이런 최소 인력과 나 혼자 일단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뭐부터 좀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 편을 좀 만들어야 했어요. 그 예전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제작팀은 약간 크루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나랑 손발이 잘 맞는 감독님, 그렇죠. 내 그림을 실현시켜주는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PD 혼자 탁 떨어졌으니까 이제 크루를 꾸려야 됐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을 이제 싹 돌아봤어요. 보니까 뭔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이랑 친해지려고 막 간식도 막 사다가 막 아침에 막 이렇게 조공해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장난도 살짝 치면서 저의 농담을 어떤 식으로 받아치는지를 다 이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각이 나오는 뭔가 센스 있는 순발력이 있는 분들이 딱 보였어요. 그 안에서 캐릭터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딱 이제 끌어들였죠. 우리 같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끌어들였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뭔가 브랜드가 내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풀어봐야겠다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사실 돈이 없었고 막 사실 대형 채널과 콜라보하고 이런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고 일단 그리고 그냥 저는 이들의 사랑스러움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너무 귀엽고 웃기고 진짜요? 근데 이들을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슈퍼스타로 한번 키워볼까? 라고 시작을 한 거죠. 슈퍼스타를 지금 당장 섭외는 못하지만 내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러면 일단은 원래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거 원래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헤라가 워낙 브랜드 필름 이런 거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멋진 거 올라와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그게 아카이빙 되어 있는 채널이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헤라라는 브랜드 유튜브 채널이 5만 정도 이제 구독자가 있긴 했어요. 오, 그랬구나. 꽤 많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모델 팬들이나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이 팔로우 할 텐데. 네. 당시 엠버서더 팬들 막 글로벌 팬들이 막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막 너무 예뻐요, 막 사랑해요, 막 그런 게 있었고. 가끔은 이제 신제품 나오면 그거 홍보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거 올려놓으면 사실 댓글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이 5만이 모였었지만 이게 어떤 구독자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브랜드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엠버서더를 네.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KBT가 궁금한 사람인지 그게 막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 5만을 기초로 삼기에는 그쵸. 뭔가 다시 사실 새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때는. 오히려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만큼 맞아요. 기존의 이제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타깃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팔로우들이 이미 팔로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내부 인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맞아요. 노출이 안 되고 안 보니까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맞아요. 학습시키는데.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많이 안 받은 게 잘한 일 같기도 해요. 그래요.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많았으면 어.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또 네네.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느낌이니까 네. 알아서 좀 해봐라.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출연자 할 만한 사람은 좀 물색을 했지만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많은 인원이 원래 방송국에서 하던 일을 네. 내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게 또 업무 프로세스를 좀 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에서 필요한 단계들 다 잘게 쪼개봤죠. 네. 보통 이제 방송 제작에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기획이 있고 프로덕션이라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촬영이 있고 네. 포스트 프로덕션 있잖아요. 후반 작업하고 뭐 썸네일 만들고 그쵸. 온갖 그 그래픽하고 하는 맞아요. 것들. 그래서 그런 단위가 이제 3개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혼자 하니까 그걸 다 나눠본 거죠. 아주 잘게. 네. 그래서 뭐 썸네일만 디자인하는 일, 자막만 이렇게 따는 일 등등을 모두 나눠본 다음에 이걸 내가 직접 할 것과 아니면 위임할 거, 외주를 넘길 거, 그리고 이거는 약간 타협해서 퀄리티를 좀 낮춰도 된다. 아니면 이것만은 내가 조금 돈을 들여서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다 잘게 쪼개서 저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좀 굴러갈 수 있게. 그렇게 시작을 일단은 했는데 네.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일단 그렇게 시작해라라는 경우가 요즘에 네. 진짜 많잖아요. 네. 저기도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맞아요. 그냥 갑자기 마케터한테 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네. 어떤 경우는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브랜드 채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 유튜브라는 속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브랜드는 보통 이렇게 발신을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쵸? 멋있어. 맞아요. 우리 상품 이렇게 좋아.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약간 그 문법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좀 작전을 좀 세우셨어요? 일단 원래 SNS 채널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상품 기획자의 약간 하위에 있는 개념으로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브랜드 안에서는 상품과 브랜드가 먼저이고 네. 사실 소셜 채널은 그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맞춰가는 네. 약간 건데 저는 사실 유튜브는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가 방송국 채널을 새로 열었다. 그러니까 원래 상품 사업부가 있으면 약간 미디어 산업을 하나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편성표를 가져갔어요. 좀. 뭔가 상품에 온라인되기보다는 그냥 브랜드의 정신이나 브랜드의 페르소나나 이런 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지 신상품이 나온다 해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이 브랜드의 방송국을 내가 잘 키워보자. 약간 이런 의도를 계속 가져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유튜브라는 그릇을 먼저 고려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다혜님이 직접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작전을 짜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기존에 이제 계신 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어쨌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사실 기획이 된다는 거는 내부 설득이 진짜 먼저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기획을 너무 잘했는데 내부 설득에서 막혀버리면 사실 세상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죠.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셨어요? 일단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모았어요.
저희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서점에서 유튜브로 걸리는 모든 책들을 거의 다 봤고 사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설득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모든 그쵸. 외부의 말들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의 말들. 어디 컨퍼런스 가가지고 막 사례 뭐 이런 거 세미나 가서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의 정의나 어떤 문법 같은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포지셔닝을 잘했죠. 내가 나만큼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정답이 있고 제가 진짜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팀장님한테 가서 맨날 얘기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해봐라 이렇게 가지고. 네. 근데 막 나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속에서는 또 걱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되게 울면서 집에 간 적도 꽤 있고요. 아, 혼자. 네.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갑자기 진짜. 헤라라는 되게 유명한 맞아요. 이미 인지도가 너무 높은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잘하면은 잘 되겠지만 또 망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공포가 또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브랜드사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왔을 때 가장 놀란 거는 이 내부의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외부에 있을 때는 그냥 원 오브 댐인데 안에 들어보니까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하고 럭셔리하고 감도 높은 브랜드는 없다. 우리가 헤라다. 약간 그런 느낌. 다들 막 검은색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입고 다니시고 그 저희 구성원들은 다 약간 뭔가 헤라스러움이 있어요. 아 진짜? 네, 풍기는 헤라스러움이 있고 그렇구나. 헤라상이세요. 다들 신입으로 뽑히는 분들도. 근데 전 헤라상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전 되게 이렇게 막 카메라 뒤에서 주접도 잘 떨고 모두를 막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이지 막 잘 까부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시크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약간 그 결을 맞추는데 고민이 많았고 또 그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아마 싫어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거 별로다라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건너 듣다 보면은 막 좀 우리 브랜드 왜 저렇게 만들어? 약간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럴 때 약간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새로 온 사람이 뭔가 굴러온 돌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일까 흙탕물을 막 뿌리는 느낌일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좀 그래서 나름 미움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밀고 나갔죠. 울면서.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예산은 너무 작고.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작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제작비가 많은 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적을수록 현명해진다. 네. 정신승리 같기도 하면서 근데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한계가 있을 때 더 진짜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풍성했으면은 되게 블록버스터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제 나름의 핑계도 생겼던 것 같고 제작비도 이거 없는데 조금 자유도 높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용기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크루들이 쫀쫀해졌고 같이 그리고 선택지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시도해볼 수 있었죠. 그냥 제가 고프로나 휴대폰 아이폰 들고 하고 장소도 막 너무 대단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어디 용리단길에 카페 사장님한테 잠깐 빌어가지고 잠깐 찍을게요 해서 찍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찍고 막 그러니까 그런 짠내나는 게 되게 재밌었고 또 그런 게 진정성 있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부 인력을 어떻게든 소화를 해야겠다 하고 캐릭터들을 찾았다고. 네. 이제 그 분들을 근데 내 혼자 생각이지 그분들한테 이제 설득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이런 거 같이 할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또 하셨어요? 그분들을 제가 그냥 출연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맞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캐릭터를 제가 잘 파악했고 그들이 와서 그들 자신일 수 있는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해줘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이 판을 깔아놨어. 여기 와서 너 놀아. 이런 식으로 거의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내부 직원을 활용하는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잘 됐던 것 중에 뭐 수석살로 막 이런 코너나 그건 어떤 식으로 좀 기획을 하셨어요? 저희 팀에 이제 수석 아티스트 동현님이 있는데 동현님이 진짜 웃수저세요. 약간 본인은 웃기려고 안 하는데 너무 웃기고 약간 특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현님은 거의 20년 동안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아직도 신상 화장품만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우아했고 그래서 그냥 동현님이 그냥 매달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룩을 만드는 판을 깔아주면 너무 재밌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달 하고 싶은 메이크업 하세요. 제가 다 깔아드릴게요. 모델이랑 다 했는데 실제로 너무 즐기셨고 하기 싫다는 건 굳이 안 하게 했고 뭐가 하고 싶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획을 이제 해드리니까 너무 서로 저도 너무 재밌고 콘텐츠도 그런 잘 식으로 나오고. 접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짜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아니 그냥 내부에 뭐 자연스럽게 자충우돌 보여주면은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라 네. 진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네. 헤라의 브랜드 유튜브의 콘텐츠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인기를 잘 얻게 됐고 실제로 그런 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해도 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장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기획자의 역할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진짜로 춤추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막 수행한다기보다는 진짜로 즐길 수 있게 그 리듬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되게 크게 웃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근데 그게 그게 PD님이요? 제가 항상 되게 큰 소리로 웃고 말씀하시는 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 막 하트 막 날려주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크게 웃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 잘하고 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좀 나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번 시청자가 돼서. 네, 맞아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판을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맛집에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시켜주고 먹어라 일단. 먹어요 사람들이. 그 먹으면은 일단 긴장이 좀 기분이 풀리고. 좋아지죠. 네. 그리고 카메라 안 봐도 된다. 서로의 눈을 보면서 얘기해라. 라고 해서 카메라를 보는 그 시선으로 앵글을 잡지 않고 서로의 눈을 보게 해서 진짜 대화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스토리보드에 모든 앵글과 샷의 크기나 이런 거를 다 기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네, 그래서 뭐 풀샷 하나 찍고, 네. 뭐 바스트 이거 찍고, 막 이런 게 다 촘촘하게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없애고 대본도 없애고. 그냥 그 상황만 줬어요. 사실 저는 그 출연자들이 대강 어떤 캐릭터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어떤 흐름이 갈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 사실 필요 없어서 그들도 나 꼭 이거 해야 돼, 이 멘트 해야 돼 이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음 포인트가 나오고 또 그냥 티격태격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 같은 게 잘 묻어나더라고요. 그럼 그냥 오늘 주제랑 네. 뭐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다 상황만 네, 맞아요. 주어지고 네. 알아서 그냥 하게끔. 네. 그게 근데 진짜 복불복일 것 같기는 해요. 맞아. 어떤 날은 갑자기 이상한 길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좀 길을 다시 잡아주고 약간 이런 역할도 하시나요? 일부러 손을 좀 많이 안 대려고 하긴 하거든요. 일부러. 네. 근데 뭔가 상황 같은 거를 조금 변형할 때는 있죠. 이렇게 뭐 카메라를 이동하게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하지. 뭐 제가 잠깐만요, 이거 끊어갈게요.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사실 컷을 잘 안 하고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샷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냥 쭉 흘러갈 수 있게 흐름을 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부러 막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카메라가 못 따라간데 좀 아쉬웠는데 해도 그냥 저 혼자 적어놨다가 끝나고 나면 그때 근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추가로 가지 제가 잠깐만요 하는 순간 모두가 딱 흐름이 얼어요. 깨지죠. 맞아. 그리고 갑자기 나 뭐 잘못했나 하면서 그게 맞아요. 탁 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를 살려놓는 거. 맞아요. 그 안에서 진짜 그냥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고. 맞아요. 근데 진짜 말로 들을 때 너무 맞아 이러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가 되기까지 되게 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캐릭터를 찾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나의 캐릭터.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네. 접근을 하고 맞아요. 할지를. 예전에는 PD라고 하면 되게 막 세고 카리스마 있고 모두에게 막 이렇게 집중시켜가지고 막 뭔가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되게 일을 잘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사실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냥 감독님들한테 가서 좀 빌고 이거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뭐 모델한테도 막 이렇게 진짜 팬이 돼서 소리 지르고 주접 떨고 약간 이게 저의 그냥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일이 잘 된다는 거를 여러 이제 경험을 통해 배워서 지금도 사실 제가 우스워지고 약간 저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그런 걸 되게 주저하지 않긴 해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네. 힘들면 힘든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곤란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막 잘 청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게 일을 잘 이제 헤쳐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혼자서 담당을 하지만 어쨌든 뭐 외부 인력을 섭외를 해야 되고 네. 뭐 편집자랑 또 같이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나의 그럼 역할이 뭔지 스스로 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내가 키를 잡고 어쨌든 맞아요. 가야 되니까. 네, 저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라고 만들거든요. 이거 우리 거야. 안 되면 내 탓이지만 잘 되면 여러분 공입니다. 라는 거를 되게 항상 생각해요. 이거 잘 된 거는 다 감독님이 잘 찍어주셔서 출연자가 진행을 잘해서 라고 늘 이렇게 공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스파성으로 같이 하게 되는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저는 되게 정을 많이 줘요. 그리고 막 이게 우리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두 번 한 편집자라도 그 감독님한테 꼭 편지를 써요. 감독님이 이렇게 진짜? 잘해주셔서 이렇게 잘 나왔고 저는 감독님이랑 오래 하고 싶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이런 편지를 진짜 막 이렇게 쓰고 제가 또 임직원 칼럼을 써서 제가 이제 헤라 유튜브를 기획했던 그 비하인드 얘기 같은 거를 그러니까 발행된 적이 있어요. 회사. 네, 봤어요 저.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를 그분한테 막 링크로 보내드려요. 아 진짜.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감독님들 알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럼 그 감독님이 그 비하인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나도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나도 인볼브가 되어 있구나. 그냥 한번 돈으로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어. 라는 감각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일로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어떤 뭔가를 같이 해나가는 그 여정에 같이 있는 우리라는 거를 늘 심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고. 혼자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자원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를 만드는 게 1번이라는 맞아요, 의미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을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는 돈 주고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좀 했던 상황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장면들? 그런 거 굉장히 사실 많긴 한데 그 막 돌아보면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절절한 또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울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일단 굿모닝 신용산이라고 저희 아티스트들이 그냥 되게 일상을 담는 게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들이 아침에 와서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이거 너무 콘텐츠 각이다 해서 그냥 고프로 2개 딱 놔주고 너네 메이크업 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저만 보기 아까워서 만들었는데 실제로도 다들 너무 재밌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최애 에피소드다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찐으로 대화하는 그 에피소드에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헤라 추천이라고 저희가 휴먼 다큐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브랜드가 말하는 페르소나가 약간 나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CF나 캠페인 필름이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그 나다운 아름다움이 사실 완벽한 아름다움이거든요. 너무 완벽해 완벽하고 보이고. 너무 선망성 있고 그래서 물론 그건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약간 진짜 나답게 사는 사람들을 막 발굴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진짜 뭐 해녀도 있었고 맞아요. 해녀를 찾아가는 맞아요.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네. 뭐 줄 타는 뭐 이렇게 젊은 네. 얼음사니 분도 있었고 20대 액션 스쿨 다니면서 스턴트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을 제가 이제 월별로 만나거든요. 근데 해녀분을 만났는데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꽤 해녀를 이제 몇 년 하시니까 그 매년 바다 풍경이 달라진대요. 막 너무 풍요로웠다가 점점 더 이제 뭔가 바다 생활이 줄어들고 쓰레기도 많아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선크림을 쓰시는데 그 이유가 산호초를 녹이는 성분이 보통 선크림에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이걸 쓰고 점점 그 바다를 아름답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고 또 저희 회사에서는 ESG 프로그램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뭐 재활용하고 공병 수거하고 이런 캠페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그쵸. 대기업 그냥 하는구나 약간 그 정도인데 진짜로 해녀분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그 재활용 종이로 만든 파우치가 있는데 그거를 쓰시면서 이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고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담으면서 되게 그치 감동. 이거지 이거를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멘트를 전혀 드리지 않았고 제품도 꼭 저희 제품 쓰셔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근데 그분이 그냥 다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점을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장면을 담을 수 있는 건 제 유튜브만의 매력이고 우리가 사람의 인생에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의외로 발견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뭔가 순간 반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
그러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막 뒤지기도 하고 그 기획 회의를 따로 안 하거든요, 사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 갑자기 뒤돌아서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누군가 툭 던져요. 그런 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서울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뭔가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보자 하면서 그냥 각자 찾아보기도 하고 최근에 법원에서 이제 경호하시는 여자분을 이제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도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경호원 분들은 되게 무표정하고 사실 화장 화려하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뷰티 라이프를 꾸려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해져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면 이제 막 찾아보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 만나고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일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설레고 재밌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근데 또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근데 이게 내 개인 채널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브랜드 채널이고 네. 그러면 꼭 우리 제품 안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좀 노출이 돼야 되고 제품이나 뭐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게 네. 어떻게든 녹여야 하는데 그게 너무 또 광고네 하면은 또 거기서 맞아. 이제 다 이탈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로서 사실 욕심을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제품 꼭 좋다고 그들의 입에서 뽑아내야지? 막 이런 의도를 갖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나다운 아름다움이고 회차를 진행하는 출연자들이 저희 아티스트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콘텐츠를 통해서 헤라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페르소나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출연자들도 헤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네. 그냥 사실 이것만 전해도 저는 우리 브랜드의 맥락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저희 선크림 좋다고 쿠션 좋다고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약간 그게 또 맥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리더분들이 또 그거를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왜 우리의 작품은 안 나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 브랜드의 어떤 코어 정신이 녹여져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런 구조가 된 게.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위에서 아니면 이제 좀 이거 잘 된다 싶으면 다른 팀에서 막 우리 것도 넣어주세요. 뭐 우리 네. 것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또 그런 거 어떻게 막아내나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 많이 들어오긴 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는 되게 이제 큰 미디어 채널이 됐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CSR 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와서 취재를 좀 해달라. 아니면 저희 헤어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헤어 쇼를 하는데 와서 좀 이렇게 뭐 해달라. 뭐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모두 다 하진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획들에 뭔가 소재를 껴넣을 수 있으면 같으면 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동현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에서 이것 좀 이렇게 소개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성격상 좋지 않은 건 절대 좋다고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써보고 진짜 좋으면 자기의 언어로 좋다고 하시고 안 좋으면 사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걸 막 강요하지 않고 진짜 찐텐인 거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어떤 포지션인지 이 채널이 우리 브랜드에 왜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이제 설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뭐 더 나오면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일단 증명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런 기능을 하고 사실 유튜브는 길게 봐야 되고 여기서 은근하게 우리 브랜드의 매력과 어떤 서사 같은 게 층층이 쌓여야 되는 채널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버텨야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 내가 이 유튜브 그릇에 맞는 기획도 있고 약간 이거는 약간 브랜드가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기획도 약간 두 개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가 좀 많아가졌고 저희 연구원들이 나오는 색조탐구라는 시리즈는 브랜드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기획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브랜드의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연구원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자기의 개발한 그 스토리와 그 짠내나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게 너무 보람이 돼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한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해서 그 약간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뭐 브랜드가 원하는 거, 내가 네. 원하는 거, 네. 그리고 유튜브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맞아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맞아요. 키워내셨구나.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떤 컨텐츠에서 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좀 증명이 된 것 같다 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거 아마 조금씩 보이기는 했어요. 가장 잘 됐던 거는 일단 수석살롱이라는 콘텐츠가 틱톡에서 유명한 그런 젊은 게스트를 섭외했거든요. 사실 그분을 섭외했더니 1020 시청자들이 와서 막 헤라에서 이분을 모셨어? 라면서 막 이렇게 댓글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 약간 뭔가 이런 새로움을 한 방울 더하니까 약간 반응이 있네? 그래서 그때 주말이었거든요. 금요일에 올리고서 이제 주말에 제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거나 밤에 갑자기 눈 뜨거나 하면 대시보드를 켜요, 항상. 그러실 것 같은데 항상 그 댓글 같은 거 실시간으로 보는데 주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공유하면서 너무 신났던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팩트 탐구라는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게 뭘로 시작이 됐냐면 트렌드 레터 같은 거를 그냥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 들으세요가 유행일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구나. 이제 트렌드 레터로 트렌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우리도 무슨 쿠션 쓰세요 하면 너무 그럴 법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국민 쿠션을 만드는 브랜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출근하자마자 저희 크루들한테 야 우리 무슨 쿠션 쓰세요 찍으러 가자 오늘.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어디로 가지? 우리 회사랑 숭명여대가 가장 가까워. 가자. 고프로 하나 들고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다. 사실 겁을 것 같은 거예요. 얼굴 갑자기 막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짜고 우리가 사실 이게 방송 같으면 약간 심어놓고 일부러 약간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했는데 실제로 블랙 쿠션이 몇 명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막 진짜 막 공중으로 뜨면서 막 너무 기뻐했고 그런 게 다 잡혔고 대학생들이 막 저 블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막 그런 말도 전해주면 또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찐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담긴 친구들이 와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댓글도 막 달리면서 사실 유튜브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뿌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서로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와글와글해지고 맞아. 뭔가 이제 헤라 유튜브에 약간 존재감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 영상으로 알고리즘이 저한테 떴던 진짜요? 네, 그걸로 처음 봤었거든요. 너무 감동인데? 그래서 네. 알게 됐었어요. 근데 기획하신 분을 만났네요. 네. 그냥 그렇게 간 거였구나. 진짜 날것이에요. 저희가 정말 짜지 않고 정말 실제로 인터뷰하고 막 했던 그게 너무 재밌게 나왔고 또 진정성도 있고 또 날것이지만 또 카메라도 한 대여가지고 약간 샷도 이상해요. 막 사실 막 우글우글하고 막 근데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그런 거를 또 네. 내려놓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퀄리티 엄청 생각하는 맞아. PD였을 거 아니에요. 고프로 하나로 그렇게 우글우글한 맞아요. 컷들이 나와도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 이거를 참아야 되잖아, 내가. 맞아요. 역시. 네. 그게 어떻게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인드셋은 사실 힘들었어요, 내려놓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예산이고 1인 기획자로 하는 채널이지만 사실 보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예산이니까 이렇게 했겠구나가 아니라 모든 잘 만든 콘텐츠 안에 있는 어떤 약간 그쵸. 로우한 콘텐츠가 되니까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고 내가 만든 거 약간 숨기고 싶다 그렇기도 했는데 그냥 반응을 보면서 이런 게 먹히는 감성이구나 라면서 그냥 저의 약간 용기를 스스로 주었던 것 같고 그냥 재료 없는 냉장고에서 최선의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댓글 아침마다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댓글이 올라왔을 때 이거 제대로 먹혔다, 우리 의도가. 아니 뭔가 나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 어떤 게 있어요? 정말 제 의도를 알아주시는 댓글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헤라 추천 같은데 이제 댓글을 달리면 브랜드에서 이런 분들을 취재하고 남다른 인생을 뭔가 취재해주는 게 되게 신선하다라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댓글들이 너무 고맙고 저는 걱정했던 건 사실 헤라에서 왜 이런 거 해? 안 어울린다라고 할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러니까요.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들이 조금 더 친근하고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솔직한 문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여기 이 장에서는 아이돌 슈퍼스타들이 완벽한 군무하지만 그들이 숙소에서 뭐 불닭볶음면 먹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되게 완벽하고 막 너무 럭셔리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날것에 우리가 정말 하는 생각들이나 땅에 발을 붙인 듯한 그런 콘텐츠들 이런 거 유튜브로는 좀 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뭔가 무대 뒤에 또 모습들? 맞아요. 이런 게 유튜브 감성에는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청자로서 느끼면 그런 게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맞아.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에서 너 혼자 해봐라 하면서 준 목표가 10만이었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글 쓰신 거 보니까 이 10만을 처음에는 목표로 엄청 계획을 해서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막 네. 이렇게 시리즈도 많이 하고 막 달려갔는데 그렇게 막 조회수, 구독자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하니까 좀 나중에 소진되는 느낌이 맞아요. 왔다라는 게 되게 저도 공감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관점을 바꾸면서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직업을 한 13년, 14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냥 매일 재밌거든요. 사실 이 직업을 찾아낸 게 약간 인생의 행운같이 느껴지기도 진짜? 하는데 저만의 의미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목표는 회사에서 주지만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꼭. 그게 없으면 진짜 소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의미를 찾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여기서도. 네. 일단 1번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출연자들 슈퍼스타로 만들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 브랜드의 대단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슈퍼스타가 되면은 그들이 대놓고 광고를 해도 다 사람들이 맞아. 맞다 저거 사야지 막 이럴 거고 콘텐츠를 통해서 그 연구원들을 발굴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것도 너무 감동적이고 블랙 쿠션이라는 국민 쿠션이 너무 유명한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건 그분을 만나보니까 연구소 내에서도 이걸 자기가 만든지 아무도 모른대요. 아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구성원들은 진짜 그런 경우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사실 막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분인데 그분이 그거를 통해서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걸 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연구원분들은 또 되게 그런 거 싫어하세요. 아우 됐어 뭐해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그냥 아우 나오세요라고 해서 앉혀놓고 이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보람 있어요. 또 막 헤라 추천해가지고 새로운 인생들 발굴하고 그들의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KPI는 약간 뒷전이에요. 죄송하지만 회사에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고 앞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달성에 있고 알고리즘에 막 타고 이런 반응은 오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앞으로 가다 보면 그거는 이제 부서적으로 따라오고 제가 스스로 앞으로 갈 수 있게 저에게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연료로 넣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연료를 넣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항상. 네. 그게 쉽게 찾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 일하다 보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왜 좋아했는지 그리고 맞아. 어떤 게 나한테 힘이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있던 일이 아니잖아요. 기획자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뭐 PD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뭐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혼란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오니까 전 회사에서는 PD가 되게 주요 직무였거든요. 그래서 막 선후배도 착착착 있고 막 기수별로 뭔가 그런 되게 끈끈했는데 여기 오니까 동지라고 부를 만한 나의 업이 딱히 없는 거예요. 같은 업을 네.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가 메이크업 네, 팀인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이어가지고 네. 다 아티스트 분들이고 사실 저희 브랜드에서는 BM이나 마케터나 아니면 뭐 연구원이나 아티스트는 되게 선명한 직업이에요. 되게 주요한 직무이고 한 축을 되게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네. PD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회사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은 나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 위기감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 부수적인 거지 물론 하면 좋지만 제품이 앞서고 연구가 앞서지 컨텐츠가 앞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위기감이 있어서 제 스스로를 이제 자존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브랜드의 언어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 그게 점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AI 중심 시대이고 그러니까요. 자동화고 너무 빠르게 뭔가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되고 약간 그런 시대인데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브랜드와의 관계를 쌓아가고 이런 게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예전에는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중요해 라고 스스로 그냥 계속 용기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점점 소중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남을 설득할 때 리더들을 설득하고 팀을 설득할 때 조금 더 설득력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의미를 스스로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난 중요해. 이 일은 꼭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밀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뭐 기획자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기획자는 어떤 걸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기획자로 일했었고 네. 지금도 이제 1인 크리에이터지만 기획자로서 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기획자라는 게 사실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맞아. 어렵잖아요. 맞아요. 모든 영역에서 내 손길이 다 뻗치는데 사실 근데 그게 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뭐 촬영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포트폴리오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비주얼적으로 딱딱딱 보여줄 게 맞아요. 너무 많은데 나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다고 해야 되지? 약간 보여주는 게 항상 애매하고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기획자는 어떤 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됐거든요. 저는 기획자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해서 뭔가 실체가 만들어지려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빈칸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 빈칸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걸 잘 채워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기획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주니어일 때는 기획을 하려고 하면 구글에서 양식을 찾았어요. 기획서 양식. 그래서 막 되게 다운받아요. 근데 막상 채워 넣으려고 하면 양식이 제가 하려는 그것과 안 맞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기획은 너무 다양하니까. 근데 이게 업력이 쌓일수록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생각한 기획과 결과물에 가기까지 뭐가 필요한지가 딱 목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순서로 뭐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약간 경험을 다양하게 쌓는 게 중요하고 그 빈칸들을 이제 나의 스타일로 이제 채워나가는 그게 이제 업력이 쌓이고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 빈칸을 잘 채우는 게 기획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헷갈리고 명함에는 뭐 기획자라고 적어줘도 내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다혜님이 써주신 것 중에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기술자가 아니다. 기획자는 기술보다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치밀한 설계를 하는 예술가다. 뭐 이렇게 써줘서 그거 보고 약간 괜히 혼자 맞아. 난 예술가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묻는 질문이 편집 직접 하세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맞아요. PD라고 하면은 뭔가 카메라도 되게 잘 다룰 것 같고 조명도 혼자 착착 칠 것 같고 3D 그래픽 이런 거 막 만들어낼 것 같고 막 그런 거 봐요. 근데 사실 그런 기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기술이 없는데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협력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위임할 수 있고 그걸 위임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공수와 어느 정도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임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랑 협력을 안 해봤으면은 너무 맥락 없이 일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냥 이거 해주세요. 뭐라고 일을 드릴 때 제대로 디렉션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많은 협력을 해보니까 이 디렉션의 실체와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또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건지를 예상이 되니까 일을 나누고 분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는 그 과정을 다 이제 조망하면서 다 이제 그 프로세스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임하면서 이제 수정하고 잘 엮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진짜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아니 나는 기획자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런 역할을 맡았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기획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기획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게 되게 잘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약간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마인드적으로라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요새 다양한 기획자들 있잖아요. 뭐 F&B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뭐 페스티벌만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야의 기획이라는 그 무기는 쓰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코어가 뭔지를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궁금해지고 좋아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관심이 가는 것,
계속 배우고 싶은 게 뭔지를 발굴하시면 거기서의 기획이 되게 빛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외부의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많이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자꾸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꺼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획이랑 연관시키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기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글와글 모이는 것 같아서 지속도 할 수 있고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어요. 재밌게. 네.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기획자야 라고 정의할 수 없어도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좋아하는 마음과 결합해서 어떤 고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다 보면 뒤돌아보니까 어떤 길이 생겨 있거든요. 사실 직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지속할 수 있게 자신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 자꾸 뭐 때문에 설레는지 그런 걸 돌아보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어떤 되게 고유한 기획자가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꾸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나 그거 따라해서 이거 해봐야지. 댄스 챌린지 유행이니까 나도 해야지. 약간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파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셨으면 좋겠다. 되게 고유한 기획자들이 많아져서 네. 다들 이렇게 손에 손 잡고 우리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있는 일들 많이 벌리면 좋겠다. 네. 너무 재밌지 않을까 그런 게? 맞아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양식이 있었다면 진짜 지금 양식이 없는 시대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든 영역에서 다 기획자지만 뭔가 되게 다양한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맞아. 그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다 다른 형태로 뭔가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다혜님과 뭔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런 고군분투의 과정을 좀 들어봤는데, 나도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다 하시는 네. 분들 좀 댓글로 고민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직접 경험자시니까 네. 다혜님이 좀 약간 회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고민 상담소처럼 네.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고요. 요즘사의 콘텐츠는 유튜브에서는 영상으로,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에서는 오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네, 다혜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